네,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나 끝날까 물어보지만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만도 확진 환자가 284명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폭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모두 1,261명이고요. 사망자는 12명입니다. 경북, 대구 이쪽이 가장 많고 서울도 49명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발표입니다. 현재 대구에 머무르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대구는 4주 이내에 반드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JP모건 투자회사죠. 글로벌 투자은행인데 우리 한국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10,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3월 20일 한 달 좀 못 되는 지점이죠. 그때 정점을 찍고 최대 감염자 수는 10,000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어떤 가정에 근거를 둔 거냐면 대구 시민 240만 명 가운데 3%가 코로나19에 노출이 되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총리인 제가 중대본부장으로서 첫 회의를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당분간 코로나19 전투의 최전선인 이곳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휘하겠습니다. 정부는 4주 이내에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1번 환자 이후에 실제 중국에서 입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인한 환자 발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도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도 없고 기치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박능후 장관의 저 발언이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저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백순영 교수님과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84명, 하루 사이로는 가장 많은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이 피크로 보면은 이 절대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확산세가, 증가세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로 처음에 2배씩 늘어갔었는데 예. 지금은 그 2배로 늘어가는 수준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고 꺾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실제로는 이게 산술적 증가라고 그래갖고 기하급수적 증가이면 그렇게 늘어납니다. 예.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전체 환자의 절대수라기보다는 이게 커브가 언젠가 꺾여서 그다음에는 수평을 가다가 그다음에 감소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강제적으로 진짜 봉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구하고 경북 지방을 잡지 않으면 이게 못 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아직은 정점을 가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피크가 꺾인다고 해도 전체 환자 수로 보면은 정점을 계속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피크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이 숫자가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하루의 증가 수가 얼마나 줄어들어서 중국 같은 뭐 1,000명에서 1,000명 이하 뭐 이렇게 내려가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내려갈 때 우리는 증가세가 꺾였다고 그러고 방역 당국의 그 방역이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피크에서 정점을 찍지는 못했다. 증가세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국가별로 확진자 수를 보면 중국 역시 78,000명 가장 많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수님, 혹시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검사를 몇 명 정도 합니까? 뭐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거의 10,000명 정도 10,000명 가까이 정도? 최대한의 것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하루에 그 정도 검사합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지역사회에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일본은 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귀국한 교민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왜냐면 집에 처음에 돌려보내서 그 많은 지역사회 감염을 했거든요. 크루즈선도 뭐 미즈기와라고 그래서 막았지만 네.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많은 대량 환자를 발생하게 했고 이 사람들을 또 진단한 다음에 하선시킬 때도 2주 격리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뭐 간헐교회는 할머니 나온 이후로는 계속 지역사회 감염원을 모르는 전파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안 합니다. 일본은 이 진단이라는 이런 의료 계통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근데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것도 우리는 지금 10,000건까지 올라가 있는데 일본은 3,000건도 못 합니다. 하루에.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민간 회사들로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이면 금방 만들어서 갖고 오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가정이고 실제로는 일본 방역 당국은 자기네 후생성 안에 있는 기관들하고 지금은 이제 민간 기관들도 들어와서 3,000 몇 건이지만 예. 소극적으로 검사를 거의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진단을 받으러 가면 당신은 뭐 여기에 안 속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실제로 통계에 안 잡힙니다. 환자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궁금하네요. 우리보다 역량이 더 못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루에 10,000명씩 검사를 하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할까요? 역량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죠. 지금 아베 정권이 이 환자가 많이 나오면 올림픽도 못하게 될 상황이 되니까 아하. 아예 처음부터 예. 모든 기관에 그것들을 못하게끔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금 홍보할 때도 웬만하면 병원 가지 말고 4일을 기다려라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럼 4일을 기다렸는데도 열이 나고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일본 후생성의 이 대답은 우리처럼 이런 전화번호 뭐 보건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치의하고 한번 의논해봐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그 통계 숫자가 다르고 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진단하지를 못해서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계에 안 잡히는 이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일본도 만약에 또 다른 동남아 국가도 우리처럼 하루에 10,000명씩 검사한다면 확진자 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31번 환자로부터 이 대량으로 확산되는 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31번 환자를 못 찾았다. 우리가 진단 그때 많이 해서 찾아낸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을 못 찾았다 그러면 이 신천지 환자들이 전국으로 퍼져서 확산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예.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역 당국에서 이 31번 환자를 찾아내고 어떻게든 신천지까지 쫓아가면서 아직까지는 이 봉쇄라는 개념에서 진단을 하고 예. 또 추적을 하고 지금 아직도 추적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신천지 그 환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역사회에 만연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예.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 정책이 될 때에는 봉쇄라는 개념이 떠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진단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봉쇄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방역 당국이 참 잘했다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검사를 안 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확진자 늘어나는 것 꼭 다른 나라보다 더 우리가 많다라고만 볼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확진 환자를 찾아내는 것은 빨리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지금 교수님 의심하는 것처럼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검사를 좀 게을리한 측면이 있다면 나중에 오히려 대처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많이 나와도 진단 안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일본이라는 사회는 그 환자를 잘 치료하면 사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의료 수준도 또 있습니다. 예. 병원의 이 1차 의료 시스템, 1차, 3차에서 그 의료 시스템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아마 후생성이 그런 거를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 일본은 분명히 그런 비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두 가지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 권위 있는 곳에서 나온 자료들이라 말이죠.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JP모건에서 내놓은 전망이 3월 20일 정점을 찍고 최대 감염자 수가 10,000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내놨는데 어떤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리라기보다는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만 그럴 것도 아니고요. 여기 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이 전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구시의 사람의 3%가 노출이 됐을 때를 먼저 전제하고 있죠. 네.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대구가 240만인데 3% 정도가 노출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닌데 다만 이 모델이 우한이나 후베이성의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한이나 후베이라는 데는 이 바이러스, 이 원인 모를 폐렴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예. 대처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고 찾아내는데 또 여러 가지로 확산되는데 또 확산된 다음에 뭐 중국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이 예. 있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더 늘어나게 한 초기 대응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이 사람들이 늦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방역 시스템이 붕괴되고 하면서 올라간 그 모델하고 우리는 의료 시스템이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예. 대구 경북 지방에 아무리 지금 공백이 생겼다고 그래도 모든 환자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모델을 직접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 시스템 방역 시스템에서 예. 대구 경북 지방을 빨리 잡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중국 모델에 넣고 돌리니까 이런 그렇죠. 결과가 예. 나온 거죠. 예. JP 모건이 무식한 겁니다. 그건. 한국과 중국 우한은 엄연히 다르죠. 그걸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그럼 이게 다를까요? 우리는 돌발 변수라는 신천지가 생겨서 이런 상황이 난 거는 분명히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두 번째라는 오명은 쓰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발전한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더 무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JP 모건 신뢰도를 준다면 상당히 하향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미국 시사주간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하버드대 전염병학 교수가 앞으로 1년간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플루가 일어났을 때 모델을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이 상황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방역이라는 의미가 이제 완화로 누구를 찾아낸다기보다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치료를 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사망이 안 되게끔 잘 치료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거는 특효약은 없습니다. 예. 여기에 드는 약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된 약들 중에서 일단 발병이 돼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잘 조절을 하는 이런 치료 방침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 바이러스는 신종플루보다는 훨씬 더 독성이 강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전파력은 강해서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지만 예.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범유행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방침이지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벌써부터 WHO에서도 범유행이라고 아직 규정하지 않았는데 예. 미리부터 범유행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고 봅니다. 네. 그런 기사들이 나와서 교수님께 좀 여쭤봤는데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박능우 장관이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정갑윤 의원이 이제 왜 중국인들 전체적으로 다 차단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 31번 환자가 발생한 그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감염돼서 들어오는 사람들, 특히 이제 중국인이 입국해서 감염을 전파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감염이 돼서 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제3국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 계속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아야 된다고 좀 주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중국을 막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미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중국의 입국자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검증이 되거나 지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일단 좀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았을 때 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어제도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뭐 우한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봉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여론도 안 좋아지고 또 결국은 이제 대변인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사실 전문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에서 먼저 미리 정치적 논란을 제기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박능우 장관 말을 얼핏 들었을 때는 마치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것처럼 들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 또는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이라 입국 금지 대상이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인도 뭐 위험하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중국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2주간 그 입국 후에 격리를 하든지 뭔가 실효적인 대책을 언급하셨어야 되는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그걸 비판적 시각을 보는데 그 논거를 갖다가 한국인이 더 위험하다는 논거를 대신다면 예. 이것이 과연 그 방역 차원의 논건지 아니면 금방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보건학자들이 주장했던 이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정책 배경이 있다고 왜 의혹을 사는 것이지, 그걸 보건학적 측면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예. 힘들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 근거를 이 보건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거로 들어야 하지만 한 명이라도 그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분이 입국을 한다면 이것은 무리수를 두서라도 막는 것이 일단 맞는 거고요. 예. 외국에 하고 있는 그 예를 보더라도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대단히 감염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다른 지역에 보면 퍼센테이지를 볼 게 아니고 만약에 100여 명이 있단 말이죠. 예. 그분들이 어떻게 감염됐는지에 대해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 일단 처음 발생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 조치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가톨릭이죠.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46년 역사상 처음인데요. 네, 그동안 각 교회별로 그리고 또 천주교회도 일부 예배를 중단하고 미사도 중단하고 이렇게는 했는데 가톨릭에서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경철 의원 가톨릭 신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아예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이제 드리지 않겠다는 건가요? 교구별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예. 뭐 대구대교구 같은 경우는 좀 증상이 심한 확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부터 미사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예. 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교구장께서 추경님께서도 결국에는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죠. 개신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선교를 통해서 그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자생적으로 지하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지하교회에서부터 주일 미사를 200여 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것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우리 교회도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예. 감염은 차단이 되지 않으면 결국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인식을 하고 예. 그 사회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국가가 그 감염병 차단에 대해서 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천지 교회도 빨리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종교단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